자, 오늘은 거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 애들은 가주시길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가란다고 진짜 가지 마세요. 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건전한 컨텐츠를 지향하니까 진짜 가지 마세요. 귀여운 동물 사진만 잔뜩 나올 거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귀여운 동물들의 생식기 이야기를 잔뜩 할 겁니다. 가지목, 가지과, 고추속, 고추에 자주 비유되는 그 신체 부위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오늘은 애들은 가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말이죠, 가기 전에 이것만 듣고 가세요. 거시기만큼 신기한 신체 기관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체의 진화의 정수가 담겨있는 부분이라 그래요. 드립치는 거 아니랍니다. 생식기야말로 진화의 정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정글을 죽이지 않으면 죽는 곳으로 묘사하지만 한참 틀렸습니다. 정글은 번식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세계로 표현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전자를 남기려는 목적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은 유전자를 남기려는 몸부림의 부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발사기인 생식기가 가장 진화된 기관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별의별 괴상한 생식기가 다 있답니다. 그것도 전부 치열한 유전자 전쟁의 최첨단 무기들이지요. 물론 진짜 생식기 사진을 올리면 성인용이 되니 진짜 생식기 사진 없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전자 전쟁의 최첨단 무기들을 보러 가보죠. 조그맣고 하찮은 것들을 부를 때 G 생식기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G 생식기만 하다는 말은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여기 맷바쥐라고 불리는 미치도록 귀여운 동물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1년 내내 바쁘게 기른 농작물을 주로 먹고 살거든요. 그래도 귀여우니까 정상 참작은 해주도록 하죠. 맷바쥐들이 유명한 이유는 엄청나게 조그만한 몸 덕분에 온갖 귀여운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어서입니다. 쥐 중에서도 작은 편이라 몸 길이가 다 커도 길이 5cm, 키 1.5cm 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은 크기이죠. 진짜 꽃 안에 들어가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쥐 생식기만 하다는 소리에 얘보다 어울릴 동물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맷바쥐들은 굉장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맷바쥐들은 모든 설치류 중에서 몸 크기에 비해 가장 큰 생식기를 가진 동물입니다. 얼마나 크냐고요? 맷바쥐들의 음경뼈는 무려 0.8cm, 8mm입니다. 8mm가 도대체 뭐가 크냐고 어이없어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다시 맷바쥐들의 크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 5cm, 키 1.5cm의 동물입니다. 그런 녀석이 0.8cm나 되는 왕거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의 절반이 넘는 길이의 엄청난 생식기이죠. 신장 150cm의 사람으로 치면 생식기의 길이는 80cm가 되어버리는데요. 바지를 입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꼽힐 사이즈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애로사항이네요. 사람도 신체 대비 생식기가 큰 생물에 속하지만 맷바쥐에 비하면 말 그대로 쥐거시기입니다. 귀엽게 생겨가지곤 무시무시한 녀석이네요. 앞으로는 쥐거시기만 하다는 말을 쓸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거시기 친구는 조스입니다. 해수욕장에서 허구한 날 다리 잘라먹는 괴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우렁이보다 사람을 적게 죽이는 동물입니다. 어떻게 우렁이가 상어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요? 사실 우렁이는 치명적인 기생충을 옮겨서 1년에 약 20만 명을 죽이는 반면 상어는 1년에 5명 정도 잡아먹습니다. 뱀이나 개한테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은 건 물론이고 코코넛보다 적습니다. 잘 익어서 떨어지는 코코넛 열매는 상어보다 10배나 많은 사람을 매년 사망케 하죠. 그러니 바닷가에서 놀면서 상어한테 잡아먹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떨어지는 코코넛보다 10배는 더 안전하니깐요. 아무튼 안전한 우리의 친구 상어들도 기괴한 생식기를 가진 걸로 유명합니다. 상어들은 바로 쌍생식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1+1이라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기각이라고 부릅니다. 유사 생식기란 뜻이죠. 하지만 유사품이라고는 해도 인간이 가진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답니다. 우선 상어의 기각은 2개가 달려있는 것도 모자라 360도 빙글빙글 자유자재로 회전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온갖 기상천외한 자세에서도 즐거운 해피타임을 가질 수 있답니다. 사실 당연한 게 상어들은 물속에 살잖아요. 그러니 여러가지 의미로 유연해야겠죠. 하지만 상어의 해피타임은 그다지 해피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들의 해피타임은 엄청 거칠거든요. 잡아먹는 도중이 아니라 데이트하는 중입니다. 남자 상어가 예쁜 여자 상어를 만났을 때 데이트를 신청하는 방법이죠. 지느러미나 목 부분을 덥석 물어뜯고 안아줍니다. 매너가 정말 꽝이네요. 사실 상어는 가죽이 엄청나게 튼튼한 동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깨물어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여자 상어가 저런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해피타임인지 목숨을 건 레슬링인지 구분하기가 힘들게 되죠. 그러니 생식기가 2개씩이나 달리고 회전까지 하는 겁니다. 어떤 거친 자세에서도 자기 할 일을 해줘야 하거든요. 정말 생긴 것답게 화끈한 생물입니다. 참, 특히 나이 드신 형님들이 부러워할 능력도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나이가 들면 거시기가 거시기해지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다른 말로 발기부전이라 그러죠. 생식기가 생식기답지 못하고 거시기해지는 슬픈 질환이지만 상어에겐 남일에 불과합니다. 상어들은 나이가 들수록 기각이 더 튼튼하고 단단해지거든요. 이 마법 같은 일은 상어가 살아가면서 몸에 생기는 탄산칼슘을 생식기에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 말은 튼튼한 생식기를 가진 상어는 나이를 많이 먹은 상어라는 거죠. 그러니 상어한테 몇 살인지 물어보기 부끄러우시면 상어의 생식기를 만져보시면 됩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장 기괴한 생식기의 소유자는 의외로 우리들에게 친숙한 동물이며 훈제로 해먹으면 정말 맛있는 동물입니다. 그 동물은 바로 오리입니다. 생식기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맛있는? 아니, 귀여운 동물이지만 지구에서 가장 이상한 생식기를 가진 동물이죠. 오리의 생식기는 사과맛 딸기맛의 스크류바처럼 생겼습니다. 착하고 건전한 여러분들의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실물을 가져오진 못했는데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사실 모양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이상한 게 오리의 생식기인데, 왜냐면 새들은 원래 생식기라고 부를 만한 부분이 없거든요. 조류 중에서 제대로 된 생식기를 가진 동물은 단 3%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하게 생긴 생식기를 가진 게 오리입니다. 조류가 생식기가 있는 것도 드문데 새뿐만 아니라 지구 모든 동물 통틀어서도 가장 긴 생식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남자 오리의 스크류바 생식기는 40cm가 넘게 커지는데 자기 몸보다 더 길게 커지는 거죠. 게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빙빙 꼬여 있어서 진짜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꼬여 있냐면 암컷 오리 생식기의 공간이 꼬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쪽도 길고 꼬여 있지 않으면 애초에 번식을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죠. 왜 이렇게 복잡한 진화를 했냐면 암컷 오리가 더 길고 더 꼬인 스크류바를 가진 수컷 오리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더 길고 더 꼬인 스크류바를 가진 수컷 오리가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컷 오리는 어떤 형태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스크류바 생식기를 가진 생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야 번식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류바처럼 꼬여있는 생식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성질머리도 정말 꼬여있네요. 저런 남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크류바처럼 생식기가 꼬여있는 것도 꼬여있는 거지만 진짜 스크류바랑 똑같이 오리의 스크류바 생식기는 발전기가 끝나면 녹듯이 말라서 떨어져 나간답니다. 누구라도 생식기가 곧 말라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성질이 더러울 수밖에 없긴 할 것 같네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음에 다시 자랍니다. 재밌게도 매번 길이가 달라지는데 스크류바 생식기의 길이를 결정하는 건 주변에 경쟁하는 다른 수컷 오리들의 숫자에 따라서 정해지지요. 경쟁하는 수컷 오리가 많을수록 스크류바 생식기는 더욱 길어지고 적으면 짧아지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분명하죠? 오리의 거시기는 환경에 따라 진화해온 최첨단 유전자 병기라는 것입니다. 정글은 거시기의 전쟁터라고 했잖아요. 참 냉혹하네요.